한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국쌤의 멤버십 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문제를 공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지까지 화면까지 나오면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왼쪽에 문제에서 나오는 키워드들만 제가 언급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들만 빨리 체크해라 라는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런 키워드들만 적어 놓고 오른쪽에 풀이는 제가 직접 적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지를 보면서 제 거 해설 강의만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1번부터 85번까지는 물리강학이고요. 이 문제는 매질의 굴절률을 구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공기 중에서의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이 매질 속에서 파장이 400나노미터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질의 굴절률은 얼마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게 문제. 그럼 공기의 굴절률을 주지 않았지만 얘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안 줬어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스넬의 법칙이란 말은 첫 번째 매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곱은 두 번째 매질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곱과 같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공기가 될 거고요. 얘는 600이 되고 얘는 모릅니다. 그리고 얘는 400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게 되면 자, N2 매질 두 번째 걸 구해야 되잖아요. 얘는 파장 두 번째 거분에 얘들을 곱해서 하면 되죠. 얘들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넘기면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대입하면 400분의 1 곱하기 600이에요. 그러면 이걸 약분하면 1.5라는 값이 나와서 답을 체크하실 수 있었으면 됩니다. 이 문제가 매우 간단하지만 요 식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팁을 하나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600 나누기 400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런 3분의 2니까 0.67이라는 답은 없었었어요. 이런 걸 보기를 내지 않았었지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 앞에 공기의 굴절률이 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를 더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1.67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건 답이 보기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굴절률의 최소값은 1입니다. 공기와 진공에 해당하는 1이고, 그 다음에 파장과 속도는 항상 비례해서 파장이 커지면 속도도 빨라진다. 이건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이 증가된 매질로 갈수록 파장 및 속도는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0에서 400으로 변화됐다는 말은 파장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말이니까 속도도 줄었다는 거잖아요. 속도가 주는 거는 매질의 굴절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저항력이 세져서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가볍게 언제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반사파의 위상 변화를 물어봤고요. 위상 변화가 얼마로 나타나는 건데, 반사파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고정단 반사일 때만 나타나죠. 얘가 유일하죠. 이때만 반사파의 위상, 높낮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정단 반사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소환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빛이 진행하면 나타나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를 해줬냐면, 공기 중에서 안경 렌즈로 빛이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공기는 언제나 가장 작은 애입니다. 언제나 작은 애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소환 매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단 반사의 조건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고정단 반사라고 주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공기에서 안경 렌즈로 진행됐단 말은 굴절률이 작은, 즉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진행했다.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정단 반사는 180도의 위상 변화가 발생합니다. 유일하죠. 얘를 제외하고 투가파도 아무 반응 없어요. 그리고 자유단 반사도 반사파나 투가파가 모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고정단 반사의 반사파일 때만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정단 반사라는 걸 알려면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갔는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갔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83번은 코팅막의 두께를 물어봤고요.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간섭 문제고요. 간섭에 대한 문제. 그래서 상세 간섭, 즉 반사를 최소화시키려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코팅막의 두께를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문제였고 코팅을 할 물질의 굴절률은 1.4였고요. 이때 사용한 빛의 파장은 560 나노미터의 빛의 파장이었고 렌즈는 CR39 렌즈였습니다. CR39 렌즈 얘가 굴절률이 1.498 이렇게 됐죠. 1.498 1.498 자, 그래서 얘는 그래 굴절률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CR39라고만 했지. 다른 걸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반사 방지 방막의 두께를 구하는 즉 반사가 최소가 되는 상세 간섭의 공식은 두께인 D는 4n분의 빛의 파장을 나눠서 구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는 2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있지만 최소잖아요. 최소기 때문에 최소 두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이 가로 안이 0 더하기 1이라서 가로 안이 곱하기 1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뒤에가 의미가 없어져서 적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면 4 곱하기 굴절률 주어진 게 1.49 여기는 항상 코팅 물질의 굴절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차단해야 될 빛의 파장을 쓰면 이것도 얘기하면 5.6이 나와요. 5.6 나오고 560이니까 나누면 100 나노미터의 두께를 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산기를 써서 계산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통일된 정리가 편한 걸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올해 CBT 시험을 치면서 계산기 문제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숫자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요거랑 밑에 걸 약분했을 때 100이나 120 정도 나오는 수치값으로 보통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도 그렇게 찍을 수 있게 풀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84번은 빛의 회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회절 현상에 관해서 보기 중에 선택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면도날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답이었고 또는 면도날이 없었다면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좁은 틈새 이런 말이 나오면 회절 현상이었다. 우리가 체크하실 수 있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절 현상은 파동이 장애물 뒤쪽으로 돌아가는 현상 또는 좁은 틈새를 빠져나가면서 넓게 퍼지는 현상 이런 걸 얘기하고요.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나고요.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멀수록 틈새 간격이 좁을수록
얘랑 얘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간격이 좁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 하면 소리의 회전이라고 하면 그거 있잖아요. 손에 들고 하는 거. 확성기라고 하나요? 말하는 곳은 좁고 소리 나가는 곳은 넓고 악기들도 다 그렇죠. 소리 나갈 때 넓어지는 이유가 그래야지 소리가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전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애물 가장자리가 날카로울수록 회전 현상은 커진다. 요 세 개 정도를 체크할 수 있으면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게 어려움 없이 답을 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파장이 길수록이라고 나오지만 보통은 색깔로 주는 경우들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가시광선, 즉 무지개 색깔 중에 누가 더 파장대가 긴지는 누가 짧은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팁이라고 하면 바늘 구멍, 작은 구멍이죠. 칼날 날카롭죠. 작은 틈새죠. 피놀 렌즈도 작은 틈새죠. 이런 거 통과할 때는 다 회전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고요. 무지개는 색이 퍼지는 거잖아요. 분산 투자라는 말 하죠. 그래서 색이 퍼지는 분산이고요. 무지개를 제외한 하나의 색깔들을 언급하게 되면 다 산란이고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색깔을 얘기하는 무지개는 분산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고 신기루는 굴절, 얇은 기름막, 비눗방울 이런 거는 간섭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왔을 때 얘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인지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85번 편광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빛의 세기를 감소한다라는 부분이 답이 없고요. 다음 입자성, 파동성을 누굴 가지고 증명했냐 이런 것들도 언급될 수 있지만 편광은 입자성, 파동성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빛은 횡파다라는 것을 알려준, 증명해준 중요한 실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 음파라고 하면 소리죠. 소리는 종파고요. 그래서 소리는 편광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편광안경에 대고 소리 쓴다고 해서 소리가 줄거나 이러진 않아요. 대신 빛은 편광안경을 쓰게 되면 편광렌즈를 쓰게 되면 빛의 양은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것 때문에 눈부심이 감소되는 거고 편광현상은 빛이 횡파임을 고접한 높낮이가 있는 횡파임을 입증시켜주는 중요한 실험 장치가 되고요. 편광된 빛의 세기는 감소된다. 이 빛의 세기가 감소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눈부심이 감소되죠. 눈부심을 감소하죠. 그래서 내가 눈부심을 줄이고 싶은 방향으로 편광을 세팅해서 하면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브루스터각이라는 추가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이 문제랑은 크게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적어 놓은 것만 하고 다음에 편광에서 브루스터각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십 영상은 기출문제 풀이 위주 또는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문제 풀이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풀이를 모든 풀이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건데 그거는 멤버십 영상으로 전환해서 올리게 될 거고요. 혹시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책에서도 좋은 문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문제 실수 많이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문제용으로 이렇게 뽑아서 공개를 하겠지만 전체 문제풀이는 제가 멤버십으로 전환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이 도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구독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2024년도 버전에서 2025년도 버전도 준비 중이니까 나오면 더 많은 구매하셔서 풀어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기본 영상들도 많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추천해 주시면 언제나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동시 운영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국시 준비하면서 또는 졸업하고 나서 안경사로서의 공부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복쌤 커뮤니티와 함께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